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자영업자 커뮤니티 이름인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 커뮤니티 이름 한번 들어보신 경험들 있으실 네. 겁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니 고물가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최근 5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자영업자 수와 달리 소득은 내림세를 걷고 있다는데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봅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도 자영업자가 계속 증가를 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요, 2021년 자영업자 수는 656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내내 계속됐던 2021년에는 1년 만에 105만 1000명이 늘어서 19.1%의 증가율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증가율의 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자영업자들의 증가로 무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예, 이렇게 자영업자 수가 꾸준히 늘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치열해진 경쟁 탓에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겠어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꾸준히 늘어난 이 자영업자들의 수와 달리 이들의 주머니는 매년 가벼워졌습니다. 2021년 자영업자가 신고한 사업소득은 평균 1,952만 원이었습니다.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이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2017년 2,170만 원이었던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201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규모가 좀 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자본금이 있겠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일수록 소득 감소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지난 2021년 7,309만 원으로 2017년보다 5.6% 줄었을 뿐이지만요.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187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55.1%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소득 상위 0.1%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이 8.8% 증가해서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뚜렷했습니다. 예, 이렇게 수익이 줄어들고 또 버티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가게 직원도 줄이고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야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인건비라도 좀 줄여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혼자 일하는 사장님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42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의 75.2%로 5년 전보다 3.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건비를 아껴봐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 3가구 중 한 곳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지출은 늘었는데 방역 지원금, 손실 보상금 등 이전 소득이 줄면서 전체 소득이 감소한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지 누구도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만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대출에 기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684조 원이던 자영업자 대출은 해마다 100조 원 이상씩 늘어나서 지난해 말에는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과 비교하면 무려 50% 가까이 급증한 건데요. 문제는 최근에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자영업자가 더 늘었다는 겁니다. 예, 문제는 고금리 상황이라서 이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 독이 되는 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2021년 8월 말 0.75%였던 기준금리는 불과 1년 5개월 만에 2.75%포인트 뛰었죠. 이자를 갚느라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난해 말 대출을 받은 전체 자영업자 중 다중 채무자이면서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11%나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말 이들의 부실 위험 대출 규모가 15조 원에서 17조 1천억 원에 이를 걸로 추정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면 부실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우려스러운 거죠. 그동안 정부와 금융권이 5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줬습니다. 오는 9월 이자 상환 유예 조치부터 종료될 예정이어서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 원금과 이자를 미뤄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5대 은행에서만 37조 원에 육박합니다. 예, 막대한 빚이 부실화되진 않을지 자영업자들도 막막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다시 자영업이 살아나려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네, 외식 물가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늘어나서 높아져서 전달보다 상승폭이 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햄버거나 김밥 가격은 지난 2년간 20%가량 급등했습니다. 당장은 소비자들도 지갑을 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네, 자, 소득이 줄고 빚은 늘어나고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이르는 만큼 금융 지원 조치 연장과 부채 정리 정책, 또 전기요금 감면 등 다방면으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당장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무작정 기간만 늘리는 건 해결을 뒤로 미룰 뿐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정부의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집을 잃게 됐을 때 막막함,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정부에서 앞으로 주택 붕괴 등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겁니까? 네,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주택 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주택 피해 전체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고요. 지원 금액도 상향하기로 한 겁니다. 네. 주택 전파의 경우 기존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피해 주택의 전체 면적에 따라서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요건 주택 전파의 경우고 주택 반파의 경우에도 지원금이 좀 늘었습니까? 네, 주택 반파의 경우에도 기존에 8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에서 앞으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을 늘렸습니다. 침수 피해 주택의 수리 비용도 300만 원으로 높였고요. 무엇보다 그간 주택과 농업 분야로 제한하던 피해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상 회복이 이뤄지면 나아질 줄 알았던 자영업자들 삶이 여전히 팍팍합니다. 깊어지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거둬줄 맞춤형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도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